그날 현관에 서 있던 외숙모를 보는 순간 제 인생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는 걸 그때까진 정말 몰랐습니다. 가까워지면 안 되는 사람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 안에서 우리는 매일 밤 서로를 피했고 그러면서 더 깊이 서로를 생각했습니다. 샤워실 문틈으로 스친 시선, 술기운에 무너진 말 한마디, 가벼운 손등의 닿음 하나가 위험한 감정을 자꾸만 키워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선을 넘었습니다. 그날 밤이 지나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한순간의 감정에 무너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43. 이 나이에 백수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장인수 씨, 죄송합니다. 이번 계약 연장은 어렵습니다. 팀장의 말에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뭐라 항변할 말도 없었죠. 계약직은 원래 이런 거니까요. 집에 돌아와 멍하니 앉아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외삼촌이었어요. 인수야, 들었어. 회사 그만뒀다며? 네, 삼촌. 우리 회사로 와. 자리 하나 만들어줄게. 외삼촌은 광주에서 제법 규모 있는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광주까지 가야 하는데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 방 하나 비어 있으니까. 어차피 혼자 사는 것도 힘들잖아. 고민 끝에 저는 광주행을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짐을 챙겨 KTX에 올랐어요. 서울을 벗어나자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야. 잘 될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광주 송정역에 내렸어요. 외삼촌이 직접 마중 나오셨습니다. 인수야, 잘 왔다. 삼촌, 감사합니다. 뭘? 가족인데. 가자, 집으로. 차 안에서 외삼촌이 말씀하셨어요. 아름이는 좋은 사람이야. 처음엔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 네, 괜찮아요. 이번엔 진짜 좋은 사람 만났어. 외삼촌의 목소리에 행복감이 묻어났습니다. 전 외숙모가 바람을 피워 이혼했다는 얘기는 들었었죠. 그런데 얼마나 어린 사람이길래 솔직히 궁금했습니다. 차가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어요. 제 생각보다 더 큰 규모의 아파트였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왔어. 인수도 데려왔어. 거실에서 누군가 나왔어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수 씨죠? 저는 오아름이라고 해요. 외숙모라고 하기엔 너무 젊었습니다. 40대 중반이라고 들었는데 도저히 그 나이로 보이지 않았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 맑은 피부, 그리고 군더더기 없는 몸매. 아, 네. 안녕하세요. 장인수입니다.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악수를 할 때 그 손이 정말 부드러웠어요. 이러면 안 되지만 왜 이런 분이 삼촌과?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인수방은 이쪽이야. 짐 정리하고 쉬어. 외삼촌이 안내해 주신 방은 깔끔했습니다. 창밖으로 광주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짐을 풀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외삼촌은 좋은 분이에요. 제가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 주셨고 이렇게 집까지 내어주셨죠. 하지만 외숙모가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인수 씨, 많이 드세요.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아름 씨가 차린 식탁은 푸짐했어요. 불고기, 나물, 찌개까지. 잘 먹겠습니다. 식탁 배치가 미묘했습니다. 외삼촌이 상석에, 저는 아름 씨를 마주보고 앉았죠. 삼각구도. 어색한 침묵 속에서 식사가 이어졌습니다. 인수야, 내일부터 회사 나와서 둘러보고 천천히 적응하면 돼. 네, 삼촌. 감사합니다. 아름이가 요리를 참 잘하지? 외삼촌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네, 정말 맛있네요. 아름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가 살짝 미소 지었어요. 저는 황급히 시선을 내렸습니다. 식사를 관찰하며 느낀 건 부부가 생각보다 다정하지는 않다는 거였어요. 대화도 많지 않았고
자연스러운 스킨십도 전혀 없었습니다. 뭔가 어색한 부부 같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앞으로의 생활이 걱정됐습니다. 회사는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 집에서는 편하게 지낼 수 있을까? 그리고 아름 씨 자꾸 떠올랐습니다. 첫인상이 너무 강렬했던 거죠. 그냥 외숙모라고 생각하자. 가족이니까. 하지만 들뜬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어요. 복잡한 생각에 잠 못 이루는 첫날 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예상과 완전히 다른 상황을 마주했을 때의 당혹감. 저는 그날 제 인생이 크게 흔들릴 거라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회사 첫 출근. 아침 식사를 하러 나갔더니 아름 씨가 커피를 내리고 계셨어요. 커피 드실래요? 아, 네. 감사합니다.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외삼촌은 먼저 나가셨다고 했어요. 토스트 만들었어요. 드세요. 감사합니다. 둘만의 아침 식사 어색했습니다. 긴장되시죠? 첫 출근. 네. 조금요. 괜찮으실 거예요. 삼촌이 좋은 분이시니까. 아름 씨가 부드럽게 웃었어요. 출근길 외삼촌 차를 타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인수야, 너무 부담 갖지 마. 천천히 배우면 돼. 네, 삼촌. 직원들한테도 말해뒀어. 잘 챙겨달라고. 회사에 도착했어요. 깔끔한 사무실이었습니다. 사장님 조카분이시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직원들이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업무도 제 경험을 살릴 수 있는 분야였습니다. 점심시간에 웹빔 총과 식사를 했어요. 어때? 적응 좀 되겠어? 네, 괜찮습니다. 삼촌 덕분에. 그래. 천천히 해. 그리고 집에서도 편하게 지내. 아름이가 어려서 너랑 더 편할 거야. 네.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어느새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외삼촌이 말씀하셨어요. 인수야, 오늘 회의 있어서 늦을 것 같아. 먼저 들어가 있어. 네, 알겠습니다. 혼자 집에 들어가는 게 어색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인수 씨 오셨어요? 거실에서 아름 씨가 반겼어요. 네, 퇴근했습니다. 저녁 준비할게요. 다 준비되면 말씀드릴게요. 네. 방으로 들어와 옷을 갈아입었어요. 샤워를 하고 저녁을 먹을까 싶어서 먼저 욕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아, 안에 누군가 있었어요. 아름 씨였습니다. 거울 앞에서 스킨케어를 하던 중이었죠. 욕실 거울에 비친 그녀의 모습, 샤워 가운을 걸친 채, 죄송해요. 문 잠그는 걸 깜빡했네요. 외숙모의 외침에 저는 황급히 문을 닫았습니다. 온몸에 열기가 올랐어요. 복도에 서서 등을 벽에 기댔습니다. 다 놔버렸네. 진정이 안 됐습니다. 잠시 후 욕실 문이 열렸어요. 인수 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문을 못 잠궜네요. 아름 씨가 얼굴을 붉히며 나왔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노크를 했어야 했는데 앞으론 조심할게요. 저도 둘 다 시선을 피했어요.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외삼촌 없이 둘만의 식사였어요. 더욱 조용했습니다. 젓가락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죠. 회사는 어땠어요? 아름 씨가 먼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아, 네. 좋았어요. 다행이네요. 처음엔 다 어색한 법이에요. 네. 그렇겠죠. 짧은 대답들로만 이어졌어요. 대화를 하는 중에도 계속 아까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빨리 식사를 끝내고 방으로 들어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냥 들어갈 수가 없었죠. 제가 설거지 할게요. 일어나려는데 아름 씨가 말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인수 씨는 쉬세요. 아니, 제가. 괜찮아요. 손님인데. 손님은 무슨. 신세지는 입장인걸요. 그래도 오늘은 제가 할게요. 결국 저는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애써 눈을 감아보아도 자꾸 생각났습니다. 아까 그 장면이
진정해, 실수였어.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핸드폰을 보며 다른 생각을 하려고 했죠. 하지만 복도를 지나다니는 발소리에도 심장이 뛰었어요. 내일부터는 정말 조심해야지. 다음 날 아침, 더 어색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일상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이 어색함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앞으로가 걱정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회사 생활은 점점 익숙해졌어요. 동료들과도 친해졌고 업무도 손에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특히 외삼촌이 없는 저녁 시간이 가장 불편했습니다. 외삼촌은 자주 늦으셨어요. 회사 일이 바쁘신 모양이었죠. 그날도 외삼촌은 거래처 미팅이 있다며 늦는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일찍 퇴근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가네.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샤워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름 씨가 샤워 중이구나. 저는 살금살금 방으로 들어갔어요. 운동이라도 하고 샤워를 해야겠다 싶어 운동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잠시 후 샤워 소리가 멈췄어요. 저도 샤워를 하려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또 복도에서 아름 씨와 마주쳤어요. 막 샤워를 마친 모습이었습니다. 목욕 가운을 걸치고 젖은 머리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은은한 비누 향기가 났습니다. 아, 인수 씨 오셨어요? 아름 씨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네, 일찍 왔어요. 죄송합니다. 좁은 복도였습니다. 둘 다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럼 방에 먼저 들어가 볼게요. 아름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제 옆을 지나갈 때 어깨가 스쳤어요. 비누 향기가 더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샤워를 하며 찬물을 틀었어요. 정신 차려. 외삼촌 부인이야. 하지만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까 그 장면이 저녁 식사 시간 더욱 조용했어요. 젓가락 소리만 들렸습니다. 인수 씨. 아름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네. 불편하시죠? 제가 있어서. 아, 아니에요. 거짓말. 얼굴에 다 써 있어요. 아름 씨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남남이잖아요, 사실. 남남. 그 말이 왠지 쓸쓸하게 들렸어요. 하지만 외숙모시니까. 외숙모라는 호칭도 어색하시죠? 나이도 별로 차이가 없는데.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 40대 중반이에요. 인수 씨는 43이시죠? 네. 겨우 3살 차이네요. 그 말에 더 어색해졌어요. 편하게 지내요, 인수 씨. 제가 불편하시지 않도록 더 노력할게요. 아름 씨의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풀어진 분위기였어요. 설거지 같이 할까요? 그러시겠어요? 함께 부엌에 섰습니다. 아름 씨가 설거지를 하고 저는 그릇을 닦았어요. 가끔 손이 스쳤습니다. 서로 의식하며 조심했어요. 인수 씨, 네. 여기 생활 괜찮으세요? 불편한 건 없고요? 아니요. 다들 잘해주셔서 다행이에요. 삼촌이 인수 씨 걱정 많이 하셨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삼촌은 가족을 정말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 말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외삼촌은 정말 좋은 분이죠. 그런 분의 집에서 외숙모를 의식하는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여전히 긴장감은 남아 있었지만 조금은 편해진 것 같았습니다. 아름 씨와의 거리가 조금 가까워진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회사에서 회식이 있었습니다. 인수 씨, 한잔해요. 동료들이 잔을 건넸어요.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회식이라 기분이 좋았습니다.
인수 씨, 광주 생활 어때요? 좋습니다. 다들 잘해주셔서. 집은 어디 사세요? 외삼촌 댁에 신세 지고 있습니다. 아, 사장님 조카분이셨구나.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었어요. 외삼촌도 함께 계셨습니다. 인수야, 오늘은 마음껏 마셔. 네, 삼촌. 술이 들어갔어요. 한 잔, 두 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외삼촌은 중간에 카드를 남기시고 먼저 자리를 일어나셨어요. 먼저 들어가 봐야겠다. 인수야, 조심히 와. 네, 삼촌. 회식은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밤 11시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추기가 올라왔습니다. 창밖으로 광주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여기 생활도 나름 나쁘지 않네. 문득 아름 씨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뭐하고 계실까? 현관문을 비틀거리며 열었어요.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인수 씨? 아름 씨가 나왔어요. 오셨어요? 많이 드셨나 봐요. 아, 네. 회식이. 들어와서 앉으세요. 꿀물 타드릴게요. 저는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외삼촌은 이미 주무시는 모양이었어요. 아름 씨가 꿀물을 타서 가져왔어요. 여기 드세요. 컵을 받아들며 아름 씨를 올려다봤습니다. 부엌 조명이 뒤에서 비추니 실루엣이 또렷했어요. 외숙모. 네. 아름다우세요.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순간 공기가 멈췄어요. 저는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닫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취해서. 아름 씨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미소 지었어요. 술 많이 드셨네요. 꿀물 드시고 주무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얼른 주무세요. 아름 씨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꿀물을 마시며 머리를 감쌌어요. 미쳤나? 왜 그런 말을? 하지만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웠으니까요. 무의식 중에 갑자기 튀어나올 만큼. 다음 날 아침, 숙취로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아름 씨가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잘 잤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어요. 해장국 끓였어요. 드세요. 감사합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제 일이 계속 생각났어요. 뭐라고 사과해야 할까? 인수 씨. 네. 어젯밤 일. 신경 쓰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괜찮아요. 술 드셨으니까. 아름 씨가 이해해주는 듯 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미안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간 저는 아름 씨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회사에서 야근을 하거나 일부러 늦게 들어갔습니다. 편의점에서 시간을 때우기도 했죠. 외삼촌이 물으셨어요. 인수야, 요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아, 배울 게 좀 많네요. 무리하지는 마. 그래도 건강이 최고야. 네. 아름 씨도 제가 피한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가끔 복잡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미안한 마음과 보고 싶은 마음. 그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하지만 이대로 계속 피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마주쳐야 했으니까요. 그날은 외삼촌이 부산으로 출장을 가신 날이었습니다. 이틀 정도 다녀올게. 인수야, 아름이 잘 부탁해. 네, 삼촌. 조심히 다녀오세요. 집에 둘만 남게 됐어요. 긴장됐습니다. 최대한 방에만 있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배가 고파서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거실이 어두웠어요. 불을 켜려는데 소파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놀랐습니다. 아름 씨였어요. 손에 위스키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인수 씨, 죄송해요. 불도 안 켜고. 놀랐죠. 아니에요. 조명을 켜려는데 아름 씨가 말했습니다. 그냥 두세요. 이 정도가 좋아요. 창밖 도시 불빛만이 거실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혼자 드세요? 네. 가끔 이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름 씨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쓸쓸해 보였어요. 저 그럼 제가 술친구라도 해드릴까요?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아름 씨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럴래요? 네, 좋아요. 부엌에서 잔을 하나 더 가져와 아름 씨 옆에 앉았습니다. 아름 씨가 제 잔에 위스키를 따라 주었어요. 감사합니다. 둘은 말없이 술을 마셨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고 아름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인수 씨, 네, 제 이야기 들어줄 수 있어요? 물론입니다. 아름 씨는 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 원래는 결혼할 생각이 없었어요. 네, 26살 때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결혼까지 약속했던 아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그때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 소식을 들었어요. 병원에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더라고요. 아름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 후로 남자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만날 생각도 안 났고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렇게 골프웨어 체인점을 하면서 혼자 살았어요. 그러다 삼촌을 만났죠. 처음엔 그냥 단골 손님이었어요. 근데 자주 오시더라고요. 옷을 사러 온 건지, 절 보러 온 건지. 아름 씨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삼촌, 자상한 거 알죠? 네. 저렇게 부를 얻었는데도 사람이 순수했어요. 그게 좋더라고요. 천천히 마음을 열게 됐어요. 삼촌도 이혼하셨잖아요. 상처가 좀 있으셨죠? 전 외숙모가 실수를 하는 바람에. 알아요. 삼촌한테 들었어요. 아름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는 사이예요. 사랑이라기보단 동료 같은 느낌?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래도 행복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름 씨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글쎄요. 불행하진 않아요. 그 대답이 더 슬프게 들렸습니다. 인수 씨, 네, 저 그날 기억해요. 네, 술 드시고 오셔서 저한테 하신 말, 귓볼이 달아올랐어요. 죄송합니다. 그땐 제가 정말, 아니에요. 아름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본 말이었어요. 네,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미묘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술이 더 들어갔어요. 점점 편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가끔 웃음도 나왔어요. 안주 좀 가져올까요? 아름 씨가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치즈와 과일을 접시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높은 선반을 열었어요. 크래커가 담긴 통을 꺼내려는데 손이 닿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까치발을 들었어요. 그 순간 입고 있던 니트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허리가 보였어요. 하얗고 매끈한 허리선. 저는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직하게 반응해버렸습니다. 안 돼. 하지만 통제가 되지 않았어요. 인수 씨, 이것 좀 도와줄래요? 아름 씨가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저, 그냥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네, 손이 안 닿는데. 저, 안주는 괜찮아요. 쿠션을 움켜쥐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름 씨가 의아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알아챘습니다. 제 상태를, 아, 왜? 순간 공기가 멈췄습니다. 죄송합니다. 얼굴을 들 수 없었어요. 한참을 서 있던 아름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먹지 말까요? 크래커는, 네. 아름 씨는 치즈와 과일만 가져와 테이블에 놓았어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인수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에요. 아름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남자니까. 그래도 죄송합니다. 인수 씨, 아름 씨가 저를 바라봤어요. 저도 여자예요. 그 말의 의미를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술을 마실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저 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황급히 일어나 방으로 향했어요.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미쳤나? 정말.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색한 인사를 나눴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네. 아침 드세요. 감사합니다. 외삼촌은 다음 날 저녁에 돌아오신다고 했어요. 회사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도 자꾸 아름 씨 생각이 났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마음은 제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퇴근길 긴장됐습니다. 편의점에서 와인 한 병을 샀어요. 핑계거리라도 있어야 했거든요.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문을 열었어요. 아름 씨가 방금 샤워를 한 듯 머리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오셨어요? 네. 오늘은 제가 파스타 만들었어요. 인수 씨도 괜찮으시죠? 네, 좋아요. 와인 사오셨네요? 네. 어제 위스키 드시길래. 고마워요.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와인을 따르며 시작된 식사. 어제보다는 편한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여전한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 소파로 자리를 옮겼어요. 와인을 한 잔씩 더 마셨습니다. 인수 씨. 네. 내일. 삼촌 오시면. 네. 우리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내요. 당연하죠. 미안해요. 아니에요. 제가. 아니에요. 저도. 아름 씨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저도 혼란스러워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말을 잇지 못하는 아름 씨. 저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 점점 가까워지는 거리. 인수 씨. 네. 오늘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제 손이 아름 씨의 손을 덮었습니다. 저도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어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런 감정에 모든 걸 거는지, 왜 이성을 잃고 뛰어드는지. 아름 씨는 급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제 속도에 맞춰주셨습니다. 괜찮아요? 네. 좋아요. 짧은 대화만으로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배려심이 느껴졌어요. 따뜻한 손길, 부드러운 목소리. 오랜만에, 아니, 어쩌면 처음으로 이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 완전해지는 느낌.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세상에 우리 둘뿐인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저 이 순간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오랜만이에요. 누가 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름 씨였을까요? 아니면 저였을까요? 중요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눈을 뜨니 창밖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옆에 잠든 아름 씨,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그제야 현실이 밀려왔습니다. 선을 넘어버렸구나. 조심스럽게 일어나 거실을 정리했어요. 어젯밤의 흔적들, 와인잔, 소파의 쿠션들,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후회는 없었지만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인수 씨, 아름 씨가 부르는 목소리, 다시 들어갔습니다. 서로 말없이 바라봤어요. 우리, 네.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름 씨가 옷을 챙겨 입으며 말했어요. 삼촌, 곧 오실 거예요. 네. 각자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계속 마주쳤어요.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긴장하는 저와 아름 씨. 다녀왔어. 외삼촌이셨어요. 아름 씨가 환하게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잘 다녀오셨어요? 응. 인수는 방에 있어요. 저도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삼촌, 잘 다녀오셨어요? 그래. 회사에는 무슨 일 없었지? 네. 눈치챌까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외삼촌은 당연히 모르는 듯 했습니다. 피곤하시죠? 씻고 나오세요. 아름 씨가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평소처럼 행동하려는 노력이 느껴졌습니다.
일상이 다시 시작됐어요. 회사 출근, 퇴근, 저녁 식사. 하지만 모든 게 달랐습니다. 눈빛 하나하나가 의미를 가졌어요. 스치는 손길에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외삼촌 모르게 교환하는 시선, 밤에 각자 방에서 생각하는 시간, 문자도 못 보내는 답답함. 며칠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어느 주말, 외삼촌이 골프를 가셨어요. 인수야, 너도 갈래? 아니요, 저는 집에서 쉴게요. 그래, 그럼 다녀올게. 나가시는 외삼촌, 남겨진 저와 아름 씨, 거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인수 씨, 네, 우리 이야기 좀 해요. 그래야겠죠.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인수 씨, 우리 이제라도 선을 지켜야 해요. 알고 있어요. 삼촌은 좋은 분이에요. 네, 저도 삼촌한테 죄송한 마음이. 아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인수 씨가 자꾸 생각나네요. 그 고백에 제 심장이 뛰었어요. 저도 그래요. 인수 씨,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 처음으로 편하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름 씨,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가까워지고 싶었지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묻는 아름 씨.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정답이 없었으니까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그 말에 저도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이 마음만은 진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조심했어요. 외삼촌 앞에서는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면 서로를 그리워했어요. 밤마다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잘 주무세요. 네, 인수 씨도요. 짧은 문자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밤, 외삼촌이 통영으로 출장을 가셨어요. 이번엔 한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네.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다시 둘만 남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서로의 감정을 확인한 후였으니까요. 인수 씨, 네, 오늘 같이 저녁 준비할래요? 좋아요. 함께 부엌에 섰습니다. 아름 씨가 야채를 다듬고 저는 고기를 굽는 걸 도왔어요.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인수 씨는 요리 잘하시네요. 조금만 할 줄 알아요. 겸손하시네요. 웃으며 대화를 나눴어요. 저녁을 함께 먹으며 와인을 마셨습니다. 인수 씨, 네, 이상하게 편하네요. 지금 이 순간이. 저도요. 우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금지된 관계였지만 이 순간만은 행복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 소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인수 씨, 네, 귀 좀 정리해 드릴까요? 아름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삼촌도 가끔 해드리거든요.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괜찮습니다. 편하게 계세요. 제가 해드리고 싶어요. 아름 씨가 면봉과 귀이개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누우세요. 소파에 앉은 아름 씨가 자신의 무릎을 가리켰어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아름 씨의 무릎에 머리를 눕혔어요. 부드러운 감촉, 위에서 내려다보는 아름 씨의 얼굴. 움직이지 마세요. 아름 씨가 조심스럽게 귀를 파주기 시작했습니다. 간지러웠지만 편안했어요. 아프지 않으세요? 아니요. 좋아요. 아름 씨의 손길이 부드러웠습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어릴 때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름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요.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이렇게 돌봐주는 게 좋아요. 아름 씨,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아름 씨도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인수 씨, 네. 아름 씨가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했습니다. 저도 일어나 앉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말없이 그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따뜻해요. 아름 씨가 제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속삭였습니다. 아름 씨 냄새 정말 좋아요.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서로를 꼭 아는 채 세상에 우리 둘뿐인 것 같았습니다. 인수 씨, 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저도 그래요. 우리는 다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껴안았어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외삼촌이 돌아오셨습니다. 다시 시작된 일상.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저와 아름 씨 사이에는 비밀이 생겼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우리만의 시간. 회사에서 일하며 생각했어요. 이게 옳은 걸까? 외삼촌을 배신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아름 씨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은 사라졌습니다. 어느 저녁, 외삼촌이 말씀하셨어요. 인수야, 너 이제 회사 생활도 다 적응한 것 같은데 오피스텔 하나 알아볼까?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네. 계속 우리 집에 있기 불편하잖아. 연애도 해야지, 임마. 독립하는 게 낫지 않겠어? 아름 씨가 말했어요. 왜요? 이제야 적응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젊은 사람이 자유가 있어야지. 외삼촌의 배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아직은 돈도 모아야 하고. 그래. 천천히 생각해. 그날 밤 세탁실. 아름 씨와 둘이 있을 때 물었습니다. 저, 나가야 할까요? 아름 씨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모르겠어요. 솔직히, 하긴, 언젠간 나가야겠죠. 사실, 인수 씨가 있으면 힘들어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름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너무 보고 싶어서 힘들다는 거예요. 아름 씨,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인수 씨가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가슴이 아팠지만 그게 옳았습니다. 며칠 후 오피스텔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외삼촌이 도와주셨습니다. 여기 괜찮은데? 회사도 가깝고. 네, 좋네요.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이사 날이 다가왔어요. 짐을 싸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거겠지. 이사 전날 밤, 아름 씨가 저를 불렀어요. 인수 씨, 네, 고마웠어요. 제가요? 네, 인수 씨 덕분에 살아있다는 걸 다시 느꼈어요. 저도 감사해요. 아름 씨 덕분에 우리는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안아주었어요. 잊지 않을게요. 저도요. 다음 날 이사를 했습니다. 외삼촌과 아름 씨가 도와주셨어요. 잘 지내. 이제 회사 아니면 얼굴도 자주 못 보겠네. 네, 삼촌. 그래도 자주 찾아뵐게요. 아름 씨와는 눈빛으로만 인사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외삼촌 집을 나왔어요.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끔 회사에서 마주쳤어요. 아름 씨가 외삼촌 심부름으로 회사에 올 때가 있었죠. 안녕하세요, 인수 씨. 네, 안녕하세요. 짧은 인사.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깊었습니다. 밤마다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자요? 아직이요. 보고 싶어요. 저도요. 잠깐 갈까요? 삼촌 아직 안 주무세요. 만날 수는 없었지만 마음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외삼촌이 전화를 하셨어요. 인수야, 집에 저녁 먹으러 와. 네, 삼촌. 오랜만에 찾아간 외삼촌 댁. 아름 씨가 반겼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저녁 식사를 함께 했어요. 예전처럼 삼각구도.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아는 사이. 인수야, 요즘 어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외삼촌은 행복해 보였어요.
저와 아름 씨를 번갈아 보며 웃으셨습니다. 그래도 가족들이랑 식사하니 좋네.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가족. 외삼촌에게 저와 아름 씨는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수야, 네가 와줘서 아름이도 좋아하는 것 같아. 혼자 있으면 심심할 텐데. 아, 네. 너도 자주 놀러와. 여긴 네 집이나 마찬가지야. 외삼촌의 순수한 미소가 더 아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아름 씨가 현관까지 배웅했어요. 조심히 가세요. 네. 맛있었어요. 문을 나서는 순간 아름 씨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그렇게 우리의 금지된 감정은 계속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오피스텔로 돌아왔어요. 텅 빈 방, 혼자 남은 공간, 소파에 앉아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름 씨였어요. 인수 씨, 통화할 수 있어요? 네.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저도요. 삼촌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게 점점 더 힘들어져요. 저는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수 씨는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름 씨가 물었어요. 저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 시간을 두고 생각해 봐요. 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광주의 야경이 쓸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인수야, 나야. 엄마였습니다. 외삼촌의 여동생인 우리 엄마. 깜짝 놀라 문을 열었어요. 엄마, 갑자기 왜? 아들 보고 싶어서 왔지. 들어가도 돼? 아, 네. 들어오세요. 엄마는 오피스텔을 둘러보며 들어왔어요. 여기서 혼자 지내니 어때? 괜찮아요. 그래. 삼촌한테 신세 많이 졌지? 엄마가 소파에 앉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 생각한다고 회사에 자리도 마련해주고 집도 얻어주고. 네. 정말 감사하죠. 인수야. 엄마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너 삼촌한테 정말 잘해야 한다. 네. 우리 사정 다 아시잖아. 삼촌이 너 앞으로 적금도 들어주고 계시더라. 네.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나이도 있는데 장가는 가야 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삼촌이 알아서 해주신대. 목이 막혔습니다. 엄마는 뭘 해줄 게 없어서 삼촌한테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 엄마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인수야, 알지? 네. 손이 떨렸습니다. 불투명한 제 미래까지 내다보고 계셨다니. 그리고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외숙모 봤지? 아름 씨.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네. 삼촌이 정말 믿고 의지하시는 것 같더라. 숨이 막혔습니다. 너랑 나이도 비슷하니까 잘 돌봐드려. 고민 있으면 들어주기도 하고 그래. 알았지? 네. 목소리가 떨렸어요. 삼촌이 전에 이혼할 때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데. 이번엔 진짜 좋은 사람 만난 것 같아서 엄마가 마음이 놓여. 엄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아름 씨가 혼자 있으면 심심할 텐데 네가 가끔 놀러도 가고 그래. 가족끼리 잘 지내야지. 응, 엄마. 삼촌은 네 은인이야, 인수야. 절대 잊으면 안 돼. 은인.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네, 엄마. 잘 알아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적금까지 들어주고 계신 삼촌. 그런 삼촌을 배신한 나. 삼촌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과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내가 뭘 한 거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름 씨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아름 씨, 우리 이제 그만 연락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참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그냥 삼촌한테 죄송해서요. 제가 엄청난 실수를 한 것 같아서요. 눈물이 났습니다. 인수 씨, 미안해요.
저 정말 최악의 인간이에요. 아니에요. 아름 씨도 알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삼촌은 제 은인이에요. 한참 후에 답장이 왔어요. 저도 알아요. 저도 삼촌한테 너무 죄송해요. 너무 좋은 사람인데 행복하세요. 삼촌이랑 인수 씨도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알겠어요. 미안해요. 정말 저도요. 인수 씨, 그동안 고마웠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더 이상 문자는 오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광주의 야경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엄마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삼촌은 네 은인이야. 절대 잊으면 안 돼. 아름 씨 잘 돌봐드려. 가족끼리 잘 지내야지. 삼촌이 정말 믿고 의지하시는 것 같더라. 모든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은인을 배신했습니다. 가장 믿어주시는 분을 뒤에서 칼로 찌른 거예요. 제 손으로 창밖 야경이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삼촌, 정말 죄송합니다. 그저 본능에 눈이 멀어. 그렇게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쓸쓸한 겨울밤에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외삼촌 회사에서 일했고 가끔 외삼촌 댁에 초대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어요. 아름 씨와 저는 완벽하게 남이 됐습니다.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가끔 회사에서 아름 씨를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른 척 지나쳤습니다. 그게 맞는 거라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겨울날 외삼촌이 말씀하셨어요. 인수야, 아름이가 요즘 표정이 안 좋더라. 통 말을 안 하니. 그래요? 네가 신경 좀 써줘.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 그 단어가 이제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밤에 원룸으로 돌아와 창밖을 봤어요. 광주의 야경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람이란 참 간사합니다. 때로는 옳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는 감정. 저는 아직도 제 자신이 용서되지 않습니다. 외삼촌을 배신했고 아름 씨에게 상처를 줬으니까요. 그 시간들이 진심이었다고 변명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진심이라고 해서 다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결국 저는 모두를 잃었어요. 외삼촌의 신뢰도, 아름 씨와의 관계도, 제 양심도. 남은 건 후회와 죄책감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랑에는 정답이 있을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어떤 선택에도 대가는 따른다는 것. 그리고 그 대가는 생각보다 무겁다는 것. 지금도 가끔 아름 씨 생각이 납니다.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연락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이니까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이 참 두렵습니다. 맞는지 틀린지 판단하기 전에 먼저 마음이 달려가 버렸어요. 이성보다 감정이 앞섰고 그게 지금도 마음 한구석에 조용한 죄책감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가장 후회하는 건 그 감정이 옳은지 누구에게 상처는 되지 않는지 그걸 생각하기 전에 마음이 먼저 움직여버렸다는 점입니다. 새벽에 혼자 깨어 있을 때면 그날의 저를 떠올리곤 합니다. 후회도 들고 죄책감도 느껴지고 참 철없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도 그 감정 자체를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조용히 반성합니다.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제가 가장 늦게 배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금지된 감정에 빠져 있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의 달콤함보다 그 후의 쓸쓸함이 훨씬 길다는 걸 저처럼 후회하며 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옳은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는 사랑을 하시길.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만약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 위로가 됩니다. 다음에는 더 나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